연정 의원님. 네. 정말 국토부의 그런 요구로 백현동의 4단계 용도 부지가 올라간 건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식품연구원에서 2단계 올려달라 뭐 이렇게 계속 요구할 때마다 성남시도 반려를 해요. 그런데 김인섭 씨를 영입한 뒤에 갑작스럽게 4단계 상향이 확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섭 씨도 대법원에서 지금 유죄 확정받았고, 그렇죠. 다양한 지금 재판에서 1심 재판부도 이 부분을 지적했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2심 재판부는 이 용도 상향이 국토부가 요구해서 됐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2심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김인섭 씨 재판을 다시 해야 된다고 봐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금 오늘 재판부가 이야기했던 협박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국토부의 3차례 걸친 요구에 의해서 했다. 이런 어떤 논리적으로 확장을 하자면 저는 김인섭 씨는 재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게 왜냐하면 수차례 걸친 이 요구에도 불구하고 성남시가 안 해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협박으로 안 느껴진 건가요? 근데 지금 김인섭 씨가 오고 난 다음부터 지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체 맥락을 봐야 된다고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발언이 딱 그날의 발언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왜 이런 발언이 나왔는지 전체 맥락을 봐야 이 발언을 이해한다고 하는데, 근데 지금 이 재판부는 보면 이 맥락을 이해한 게 아니라 그냥 말에 대한 것들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한 게 아닌가. 왜?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백현동에 대해서 로비를 받아서 종사했다는 거에 대해서 피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탈피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된 게 뭐냐면 국토부에서 이게 요청해서 협박을 해서 제가 공문도 3차례 보내왔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습니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재판부는 그거를 인정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김인섭 씨의 존재는 의미가 없는 거죠. 김인섭 씨가 로비하고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협박에 의해서 결국 이루어졌다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게 과연 판사가 판단을 내릴 때 왜 이 발언이 나왔는지 앞뒤 맥락을 살펴봐야 되고, 저희 지금 우리 논의하는데도 이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판단을 하면서 그걸 다 거두절미하고 제가 보니까 3차례나 공문을 보내왔는데 저기 판단하라는 게 그게 협박으로 느껴졌겠네요. 이해가 가네요. 라고 지금 판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공문을 몇 차례 보내면 저 협박받았습니다. 방송에 나가서 국회의원들이 저 사람한테 협박받았어요. 라고 하는 게 허위사실이 아닌 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판결의 중대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저 사람이 나한테 협박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당신 처벌 안 돼. 라고 지금 나갈 수 있는 그 판례를 만든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자꾸 내재적 접근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자체가 보면 결국 모든 것들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론 내렸던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법조인들조차도 이걸 이해할 수 없는 사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저기에 등장했던 이 백현동 사건은 저는 다시 다 재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판사의 판단에 따르면. 자, 김인섭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김인섭 씨. 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리고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고 한다는 분인데 이분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김인섭 씨가 이 백현동 로비스트로 사실상 인정된 겁니다. 대법원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김인섭 씨와 어떻게 얘기하는지 그 목소리를 듣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이거 다 확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업자는 한 3천억 가량의 그 특혜를 받습니다.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선대 본부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자, 장혁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는 왜 국감장에서 당시 국감을 이재명 대표는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경기도지사를 사퇴하면요. 그런데 국감장을 자신에게 쏟아지는 이 백현동 의혹
용도 부지 변경과 관련한 개발업자들에게 3천억대의 이익을 몰아줬다는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방어하기 위한 판넬까지 준비해 가서 이렇게 방어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자, 앵커 그런데- 예. 예,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국토부에서 그런 공문 몇 장이 갔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요구가 있었다. 그 용도 부지 변경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지금 앵커가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국감장에서 저 백현동 일을 이야기 안 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남시장 당시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건 경기도 국감인데 왜 성남시 일을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 이야기가 2021년 10월 20일에 나온 이야기였는데 그 전달인 9월 9일과 9월 13일에 언론 인터뷰하면서 이재명 대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국감을 치를 때마다 지지율 올라가고 이거를 리스크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자신이 있다. 그래서 내가 국감에 직접 참여한 것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갖다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김문기 씨 안다 모른다 이거 골프 쳤다 뭐 안 쳤다 그거는 몰라도요. 백현동 그 문제에는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게 첫 번째로 우리가 조금 전에도 봤듯이 협박이라고 하는 워딩이 들어간 영상이 지금도 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거길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나? 두 번째는 국토부 공문에 조금 전에 보여졌잖아요. 적의 판단이 뭡니까? 당신들이 성남시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적의 판단하라고 해놓고 국토부가 적의 판단하라고 했더니 진짜 적의 판단하는 줄 알았냐? 그러면서 협박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고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 김인섭 씨거든요. 김인섭 씨 1심 판결문에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느냐? 피고인 김인섭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업에 관한 전문성은커녕 노하우도 없이 오로지 지방 정치인 아마 이재명 시장이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그리고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만을 이용해서 적극적인 알선을 하고 그 대가로 국민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을 수수했다. 그렇기 때문에 죄책이 중하다. 1심에서 그렇게 판사가 판결을 갖다가 했고요. 항소심에서는 더합니다. 피고인 이것도 김인섭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 대표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사업 대관 원푸를 맡았기 때문에 이 사건 범죄는 공무원의 직무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하는 범죄로서 네. 죄질이 불량하다. 예. 항소심에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혹을 피하려고 김인섭 대신에 국토부를 슬쩍 올려가지고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고 그래서 종상향 4단계가 있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건데 이걸 어떻게 단순한 의견 표명으로 해석할 수 있지? 저로서는 진짜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